영화에서 훌륭한 액션과 그렇지 않은 액션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온몸 구석구석이 움찔움찔한다면 분명 잘 만든 액션 장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화계 대세로 자리 잡은 슈퍼히어로 장르는 어떨까요? 초인적인 힘과 특별한 능력들이 격돌하는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는 과연 어떤 액션이 잘 만든 또 훌륭한 액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슈퍼히어로 장르는 일단 그 이름 그대로 슈퍼파워를 가진 캐릭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한 능력 자체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단순히 멋진 액션이 아니라 캐릭터의 정체성이 반영된 액션이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힘으로 탄생한 아이언맨은 슈트의 첨단 기능을 액션의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연한 발차기나 화려한 아크로바틱보다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공격, 거기에 플라즈마와 미사일, 레이저 같은 첨단 기술이 뒷받침된 무기로 액션의 폭발력을 더하죠. 인간 신체 능력의 최대치를 가지고 있는 캡틴의 경우에는 기존 액션 영화의 방식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보다는 방어를 위주로 하는 방패라는 무기를 아이덴티티로 활용하면서 방어와 공격이 조화된 가장 최소한의 액션으로 무조건적인 파괴보다는 적을 제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다 잘 만든 액션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들 나름의 슈퍼파워를 활용한 액션으로 충분히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영화가 바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수많은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맨 오브 스틸이라는 그의 이름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아마도 끝을 알 수 없는 파워와 스피드일 겁니다. 그래서 슈퍼맨의 액션 대부분은 물리적인 힘을 근간으로 하는 펀치로 이루어져 있죠. 지상에서도 펀치, 날아가면서도 펀치, 이렇게 의외의 등장으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장면에서도 유감없이 펀치를 날립니다. 아무리 캐릭터의 정체성을 반영한 액션이라고 해도 세 편의 영화에서 한결같이 펀치만 날리는 방식은 결코 훌륭한 액션의 해법이라 할 순 없겠죠. 한 편으로 끝나지 않고 시리즈로 여러 편 만들어지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특성상 관객들은 다음 편에서 새로운 액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장르의 또 다른 특징은 캐릭터의 정체성을 반영하되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캡틴 아메리카라 생각됩니다. 캡틴을 대변하는 방패는 처음에는 단순히 방어용 무기로만 사용되다가 차츰 공격을 겸하는 무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캡틴의 월등한 신체 능력과 아크로바틱을 위주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액션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방패의 활용 방식 자체도 계속 진화하게 되죠.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계속 진화하는 아이언맨 슈트는 말할 것도 없고, 작아지는 것에서 커지는 것으로 변화한 앤트맨, 망치에서 번개, 스톤 브레이커로 이어지는 도리의 무기 변천사 역시도 시리즈의 새로운 액션 스타일을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맨손으로만 싸우던 타노스가 엔드게임에서 장검을 들게 된 것도 다분히 같은 캐릭터의 액션의 변화를 주기 위한 제작진의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슈퍼맨을 비롯한 DC의 캐릭터들은 참 한결같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원더우먼, 저스티스 리그까지 3편에 등장한 원더우먼은 방패와 칼, 팔찌와 올가미를 이용한 액션을 모든 영화에서 한결같이 구사합니다. 총을 쏘는 캐릭터는 총만 쏘고, 야구 배트를 쓰는 캐릭터는 야구 배트만 쓰고, 춤을 추는 캐릭터는 또 춤만 추죠. 단순히 캐릭터 자체의 액션 스타일을 점차 진화시켜가는 것을 넘어서서 마블이 슈퍼히어로 장르 액션에 정착시킨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캐릭터의 능력이 더해지고 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의외성입니다.
슈퍼히어로 장르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시리즈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영웅들이 한 편의 영화에 다 함께 등장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언맨은 레이저만 쏘고 캡틴은 방패만 던지고 토르는 망치만 휘두른다면 관객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지겠죠. 아이언맨의 첨단 기술과 토르의 번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How about that? 토르의 망치와 캡틴의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개별 캐릭터의 액션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의외의 결과들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합들은 이후 영화에서 더욱 발전해서 일종의 작전처럼 사용되기도 하죠. Okay, Thor. Hit me.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엑스맨 시리즈를 통해서도 이렇게 각각의 캐릭터들의 파워가 한데 어우러지는 설정을 여러 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인트로를 장식한 이 액션 장면은 지금 봐도 충분히 멋진 슈퍼히어로 액션이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각각의 파워가 한데 어우러지는 설정만 있을 뿐 서로 다른 파워가 융합되거나 충돌하는 설정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블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의외의 조합은 사실 마블이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정착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DC는 어떨까요? DC를 대표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붙었는데 박치기를 날립니다. 세계의 아이콘인 슈퍼맨과 배트맨이 붙었는데 죽방을 날립니다. 마더박스의 힘으로 지구상에는 없는 최첨단 능력을 가진 사이보그와 바다의 힘을 통째로 다스리는 아쿠아맨이 만났는데 결국 펼쳐지는 액션이라고는 사이보그가 아쿠아맨을 던지고 아쿠아맨은 삼지창, 아니 오지창을 던집니다. 만약 사이보그가 아쿠아맨의 창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슈퍼맨이 진실의 올가미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캡틴이 토르의 멸리를 들고 타노스를 공격하던 쾌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뭔가 신선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힘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의외의 조합, 각기 다른 힘이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의외의 파워가 슈퍼히어로 장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액션이라 생각됩니다. Oh, shit. 하지만 슈퍼히어로 장르가 강력한 파워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액션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힘의 밸런스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들 간의 능력을 평준화하고 너무 강력한 파워를 조금 억제하고 반대로 그리 대단하지 않은 능력도 돋보이게 만드는 힘의 균형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아무리 슈퍼히어로라 해도 서로의 능력 간에는 분명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능력과 파워의 레벨을 매칭했던 시빌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빌워에서 둘로 나뉜 캡틴과 아이언맨의 양진영은 거의 비슷한 능력으로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확히 6대6으로 동일한 숫자로 나눠진 양 팀에는 2명의 대장, 2명의 공중전, 2명의 슈퍼파워, 2명의 곤충인간, 또 2명의 6탄전 멤버와 동등한 레벨의 쉴드 에이전트가 격돌했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너무 강력한 비전을 의외의 공격으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었고 비전에 못지않은 스칼렛 위치 역시 비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는 전편과는 달리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리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상대일지 몰라도 초능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벤져스 멤버들이 오히려 한 수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탄전이 필요 없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면 어쩌면 타노스와 근접전을 하지 않더라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타노스를 그냥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린다면 인피니티 스톤 없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죠. 마블은 이런 힘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을 무너뜨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물을 막도록 함으로써 결국 닥터 스트레인지가 엔드게임에서 한 일은 손가락을 든 일 뿐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캡틴 마블 역시도 조금은 구차하긴 했지만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서 전투의 클라이막스까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정했었습니다.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on Earth are happening everywhere.
on thousands of planets. So you might not see me for a long time. 캡틴 마블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만약 모든 캐릭터의 힘을 능가하는 최강의 캐릭터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 캐릭터를 끝까지 숨겨놨다가 전투의 전환점이 되는 클라이막스로 활용한다면, 이렇게 등장해서 죽방을 날릴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줘야 정말 제대로 된 슈퍼파워가 아닐까요? Claudia, what are they firing at? Something just entered the upper atmosphere. 제가 개인적으로 캡틴 마블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이 설정과 장면만큼은 마블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마블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멋지게 무너뜨리는 방법까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DC가 마블의 경쟁자라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한 지금 시점이 DC에게는 그나마 마블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든 계속 만들어질 DC의 새로운 영화들에서 슈퍼맨은 여전히 주먹을 날리고 원더우먼은 여전히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발상과 의외의 조합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액션이 더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땅가도깨비였습니다.